이번 회차는 지난 회에 이어서 노년내과 전문의 정의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경제연대이긴 만큼 돈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은 정의원 교수님이 소비 생활이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저도 좀 얻어타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초창기 전기차 모델, 옛날 전기차 모델 차를 지금도 타고 다니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를 타면서 사실은 제 소비 습관이 많이 변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원래 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차 블로그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했었고 스포츠카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전기차를 타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느냐면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어냈던 상품성이라는 게 상당히 좀 허구에 가까웠구나. 이 소비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소비를 했을 때 도파민을 주고 또는 그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는 것만으로도 지금 도파민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동차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막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실제로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남들한테 보여주거나 또는 좋아 보이게 이렇게 포장된 그런 것들을 쫓아감으로써 결국에 소비에 중독이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마약에 중독되는 것, 술에 중독되는 것과 뭐 같은 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중독성이 있는 자극원들은 자극원에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면 될수록 마약을 똑같은 양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의 정도는 점점 줄어들죠. 적응 현상 때문에. 하지만 즐거움을 얻기 위한 가래, 목마름이죠. 그 목마름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100만 원짜리를 사면 당연히 1000만 원짜리가 사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도파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풀어내는 거죠. 오히려 소비를 더 경박단소한 방향으로 줄여내다 보면 그 과정에서의 평온함이 오히려 더 나에게 스트레스 레벨을 줄여줄 수가 있고 도파민도 줄지만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면 돈도 안 들고 가속노화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소비자본주의가 왜 나쁘냐면 이 소비자본주의는 우리가 밖에 보여지는 물건들을 소비하거나 가지거나 하는 것들이 멋져 보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자원의 배분에서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돈과 시간, 가처분 소득과 가처분 시간을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사용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비싼 가방을 사는 대신에 그걸 가지고 운동을 배운다거나 또는 더 좋은 식자재를 사는 데 쓸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서 결국에 이 프리미엄이 주는 어떤 느낌 때문에 어떤 감성적인 소비를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하는 그 단어 중에 얘기 중에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나에게 자제심을 주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충동적인 소비를 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편도체라든지 이런 데 기능은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폭식이나 폭음의 리스크도 올리게 되는데 소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가속노화에 빠져있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사람은 사실은 소비도 더 방탕하게 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내가 시간과 돈을 사용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사회인들의 경제활동 행태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노화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아마 교수님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어떻게 이런 직장 스트레스가 가속노화와 연결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스트레스 유도 가속노화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에너지 화폐를 활용할지를 바꿔놓습니다.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은 상태에서는 그것을 근육이 활용하게 만들어주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지방으로 저장이 될 가능성이 증가되고 한편으로는 근육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녹입니다. 근손실 발생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사실이군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워라밸이라는 것들이 좀 없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밤에 주말에 연락이 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신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독방이 문제예요. 이제 사람들이 뇌가 쉬어줘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항상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져 있는 12시에 카톡이 울렸더라고요. 그 기사 잘못됐는데 합자가 있으니 고쳐주세요 막 이러면서 고치고. 어떻게 보면 지난 한 20년 전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연락을 하려면 내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카톡을 다 해버리니까. 카톡, 뭐 업무 내 메신저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죠.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데 이제 항상 나한테 어떤 메신저가 오거나 올 거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는 원시 시대의 사람이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변에 뭔가 맹수가 오지 않을까 혹은 먹잇감이 없을까 계속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랑 똑같다. 맞습니다.
가속 노화를 오랫동안 경험하게 되면 노쇠가 빨리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나를 돌봐줄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간병 비용은 앞으로 계속 빠르게 증가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24시간 간병인을 사용하는데 500~60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듭니다. 대략 현재 정기예금으로 이자율로 계산을 해보면 20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게 이 600만 원 정도를 그러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많은 사람도 20억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건강을 갈아 넣어서 근시안적으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또는 더 많이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내가 만약에 100살을 살 때 마지막 20년 동안을 내가 간병이 필요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정말 100살 동안 내가 걸어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느냐가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정말 마이너스 20억과 0원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이 될 거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말씀하신 대로 저속 노화로 바뀌고 또 노년에서 이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문화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그런 것도 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회차에 걸쳐서 노화 전문가인 정유한 교수님 얘기 들어봤습니다. 새해가 된 지 한 달이 좀 넘은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